첫 번째 달려보죠. 어리다고 만만했죠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 씨, 스브스의 방송 녹화 출근길. 자, 팬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멈칫.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뒤로 왜 모델 들고 나가? 아, 좀 비켜! 뒤로 물러나니까 뒤로 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라고요! 뒤로 물러나 뒤로! 조이 건드리지 마. 저게 무슨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16일인데요. 걸그룹 레드벨벳 조이 씨가 그 SBS 한 프로그램 녹화 참여를 위해서 출근하던 모습입니다. 조이 씨가 서 있는 곳은 평소에 다른 연예인들도 자신을 보러 온 팬들과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인사도 하고 또 기자들이 출근길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토존으로 평소에도 사용이 되고 있던 곳이었던 건데 이날 역시도 평소처럼 조이 씨가 팬들에게 다가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 직원이 반말로 저렇게 비켜라, 빨리 들어가라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조이 씨도 팬들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이 정확히 조이 씨를 향해서 소리 지른 건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이 씨는 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안내에 따라서 바로 사옥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 제가 트위터를 보니까 지금은 X죠. 예, 그 보니까 정말 온 세계 나라 조이 씨 팬들이 SBS 사과하세요 막 이렇게 올렸던데 결국 사과를 했더라고요. 저렇게 목소리만 나왔던 그 직원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경비를 맡은 입장에서는 혹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거나 했었을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도 저 장소가 어딘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붐비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평소에 늘 저기서 인사를 하던 곳이거든요. 저분이 갑작스럽게 새로 일을 맡으신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게다가 이게 비켜주세요도 아니라 뒤로 가! 반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사과는 하셨다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탕후루가 지배한 행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길거리 한켠에 쌓인 레기레기 쓰레기,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그 옆엔 웬 꼬치와 종이컵들 가득가득. 바로 중국 길거리 간식 탕후루를 냠냠한 뒤에 남은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고 간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 중국이겠죠?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이면 사건 반장 거기서 하지 않겠죠. 우리나라기 때문에 사건 반장에서 제보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탕후루 과일에다가 이제 설탕 시럽을 묻혀서 먹는 요즘 인기 있는 어떤 그 음식인데 이걸 먹고요. 꼬치라든지 또 과일 그 설탕 묻은 것을 저렇게 컵을 버려 놓은 겁니다. 결국 저렇게 하면 날파리나 벌레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대중 좀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사람이 저리 버리면 다 저기 버립니다. 그러면 저기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벌레나 날파리가 꼬입니다. 거기서 위생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치우는 사람은 치운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한쪽으로 좀 모아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한 명만 저렇게 버리면 다 따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주변 상인들이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고 특히 이 탕후루 가게 운영하는 사장은 오히려 본인이 그걸 수거를 한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아유, 저게 받아가지고 뭐야. 하는 거. 어유, 예, 끔찍합니다. 얼마나 먹는 거야, 네, 저거? 꼬치하고 지금 종이컵이거든요. 그만큼 인기 있는데 그만큼 위생도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으슥한 새벽. 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주택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흰 봉지를 들고 있어요. 자, 트럭 뒤에 멈추더니 봉지를 툭툭 던져놓고 자, 그다음에 뭐 할까요? 튑니다. 바로 자전거 타고. 자, 역시나 레기레기 쓰레기 무단 투기. 자, 새벽부터 참 부지런. 저런 노력으로 분리배출하면 얼마나 좋아.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저 노력으로 분리배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 16일 새벽 5시 3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종량제 봉투도 아닌 그냥 흰색 봉투 안에 플라스틱부터 음식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장소가 한 번 있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까 트럭이 있었잖아요. 트럭 뒤편 혹은 트럭 접지함까지 저는 쓰레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버리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치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CCTV 좀 제대로 설치해서 좀 저 사람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제보자 CCTV를 확인하고 이렇게 구청에게 알렸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특정되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구청에서도 이 사람 특정되면 반드시 찾아가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저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사람 구한 버스 기사입니다. 자, 정말 긴박했던 순간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남 창원의 어느 도로를 달리는 버스입니다. 자, 한 여성이 다급히 버스 문을 꾹쿵. 어떤 괴한이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뭐라고요? 얼른 타세요, 타세요. 자, 버스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그 괴한 도로까지 와가지고 버스 주변을 기웃대는데요. 자, 괴한을 보자 어쩔 줄 몰라하는 저 여성. 신호, 어이구. 자, 지금 자, 신호 바뀌자 버스 출발합니다. 자, 기사님의 도움으로 여성은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심지어 저 여성분 다리가 불편해서 뛰기도 어려웠다는데, 아니 저 괴한 저 어떻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요. 정확하게는 아직은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 15일 광복절에 경남 창원에서 아침 9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그냥 산책을 나왔는데 아침 9시 30분에 이 남성이 술에 취해서 다짜고짜 여성을 폭행하려고 든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처음에는 보행 신호에 있는 택시 쪽으로 다가가는 택시는 승객이 타고 있었고, 택시 기사분은 상황 파악을 못해서인지 도움을 받지 못했었고, 버스도 원래 정류장 아닌 곳에서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근데 버스 기사분은 그 짧은 순간에 맥락을 파악하라고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온 남성에게는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인근 정류장에 내려졌기 때문에 무사히 지금 그 상황으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고, 저 여성 다리도 불편하셔서 도망가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감사 인사 못 드렸다고 버스 기사분께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남성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수사를 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박 변호사님 못 잡았어요? 자, 일단 이 버스 기사 칭찬을 해야 됩니다. 창원의 3606번을 운전하고 있는 이승현 기사님인데 이분의 판단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차별 범죄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그런 류의 범죄라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판단하고 문을 열어줬고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님, 이승현 버스 기사님을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여기 정류장 아니에요. 못 열어줘. 안돼. 이럴 수도 있었잖아. 그게 또 원칙상 맞긴 해요. 정류장 아니면 열면 안 되는데 그 순간적 판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모습 보고 혹시 안 열어주면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열어주고 다음에 그 범죄인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안 열어준 거잖아요. 그 판단이 최고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학대당한 개 돌려줬답니다. 자, 지난 6월 한 견주가 산책하던 강아지에게 막 발길질 막 했던 그 사건 전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추가 제보가 왔습니다. 자, 일단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꺼져, 이 애미. 얘 닮았네. 강아지 놀라고. 엄마? 야, 키워. 내가 키우자. 뭐야 이거? 내게 아니야? 언니가 찍었지? 자, 당시에 저 남성의 부모가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저 불독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로 가게 됐고 저희도 혹시 입양하실 분들 계시면 연락 달라 이랬는데 자, 저 지금 나오죠. 저 피해 불독이 다시 저 견주에게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일단 당시 사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새벽 2시쯤이었고요.
경기도 일산에서 산책 중에 저렇게 강아지를 폭행하는 사람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말렸는데 그랬더니 보란 듯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더 이어갔고요. 대리석 벽에 강아지를 패대기 쳤습니다. 심지어 이 말리는 사람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 견주의 부모가 경찰서에서 아들은 정신병원 입원시키겠고 강아지 소유권은 포기하겠다. 이런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고까지 지난 6월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저희 가족분이 고양시 보호소에 저 강아지 입양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고양시 보호소에서 이 사건 수사 중이고 견주가 소유권 주장하고 있어서 입양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설마 이렇게 학대 정황이 명확한 상황인데 학대범에게 돌아가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결국 이 유기동물 공고 시스템에 이 강아지에 대해서 귀가라는 표시가 떴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학대범에게 돌아간 걸로 보인다고 통탄스럽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동물보호법이 진짜 엉망이어서 그래요. 학대 정황이 분명한데 소유권 포기 안 하면 돌려준다. 자, 사람한테 이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저 모습 보면 저게 한 번이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지금은 그 학대범이 계속 소유권을 주장한대요. 사실 친권이고 아이를 학대하면 친권을 상실시킬 수가 있고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그 동물보호법에는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소유권을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고양시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그 반려견을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돌려달라고 할 때 보관비를 받지 않는데 그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또 소유권 포기를 유도하려고 2달치의 보관료를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다 물고 데리고 갔다라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강아지를 지금 반려견을 민법상 그 물건이 아니라고 입법 예고까지 나온 입장에서 과연 학대범에게 그 반려견을 돌려주는 거는 다시 한번 그 개가 학대당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상태로 국가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닌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좀 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마지막 사연으로 가봅니다. 선생님의 문신 본색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좀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죠. 네, 일단 문신한 어린이집 교사 때문에 당혹스럽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입니다. 문신한 교사는 겨울에 체육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꺼운 긴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문신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새학기 시작되고 날이 더워지면서 점점 짧은 옷을 입고 그럴수록 문신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신들이 호랑이, 용,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야쿠자들이 하는 문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교사가 숨길 생각도 딱히 안 하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에 2살에서 4살 정도의 어린이들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문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하진 않지만요. 학부모 참관 수업도 있고 또 통학버스로 아이들 태워주고 내려주고 할 때 학부모들을 마주치기 때문에 저걸 보고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나서서 이 문신 지우지 않으면 내년에 재계약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차라리 팔토시라도 끼고 근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보자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교사의 품행이 이게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예. 자, 이거 실제 사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문신쌤입니다. 아니 쌤, 제가 문신할 때 먹물 하나 보태준 거 있으세요? 제 몸에 용 한 마리 호랑이 그려져 있다고 애들이 깨악 하던가요? 쌤, 그리고 문신 아니고 타투. 저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편견 좀 버려, 별꼴이야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우리 승현님이 편견쟁이가 되시는데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동료쌤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성격 좀 있으시네. 무서워라.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엄마가 싫다잖아요. 문신쌤 반에 담임 맡기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얼마나 사정을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막말로 편견은 아니지. 왕년에 껌 좀 씹었다가 정신 차린 건지 누가 알아. X.
자,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자, 이게 문신이 어떤 내용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저 OX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조폭 문신이랐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애매해요. 단색으로 했고 약간 귀여운 호랑이나 귀여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런 문신인지 아니면 아주 흉악하거나 조폭들이 쓸 수 있는 아까 호랑이 그 정도 호랑이인데 단색이었어요. 단색이면 수용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된다. 예컨대 3색 정도 해가지고 조직 폭력배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신이라면 학생들한테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피카츄 뭐 이런 느낌의 호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저러면 저거는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타투 문신이면. 예. 네. 피카츄 타투면은 또 뭐 좀 예. 자, 귀엽잖아요. 예. 자,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박 변호사보다 조금 더 나갔어요. 사실 그 일본 야쿠자들이 한다는 문신을 이레즈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레즈미가 꼭 그런 어떤 범죄 조직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문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나쁘다 이런 편견 내지는 선입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누군가는요. 화장도 하면 안 되고 누군가는 귀걸이도 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는 짧은 옷도 입으면 안 돼요. 문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나쁘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 선생님이 정말로 그 문신을 하고 아이들에게 야 이러고 협박을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네요. 저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오히려 그 부모님들께 사회적으로 시선을 좀 넓히 가지세요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이 기자는 마지막에 좀 물어볼게요. 자, 승희 의원님. 저는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는 거는 뭐 했다라고 치는데 그게 뭐 용, 그다음에 잉어, 그다음에 호랑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문신을 가리고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문신이 사실상 보이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가리고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우리 이자연 기자한테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도 타투가 있고 타투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제 안에 있는 그래도 이레즈미는 안 되지 않나 하는 편견과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요. 근데 그래도 일단 이 선생님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원장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채팅창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 네, 약간 그렇긴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님. 어린이집 쌤이 그러면 저는 못 다닐 것 같아요 하셨고요. 고망준님, 문신도 문신 나름이죠. 야쿠자 문신은 너무했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쿨남님, 문신이 죄인가요 하셨고요. 메롱님, 엄마가 타투에 대해서 설명 잘해줘야지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비비안나님, 이건 학부모 갑질 민원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또 개인 자유기도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